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서원식 교수입니다. 저는 의료기관의 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와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거창하게 혹은 강의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을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1도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의료경영학이란 학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인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라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의료 경영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의료 경영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첫 시간에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생각한 단어는 의료기관 경영 혹은 의료 서비스 경영입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관로를 하나 더 추가하여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하려는 단어는 보건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정의한 보건산업에는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영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의 경영,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보건기관의 경영까지를 포괄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넘어서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인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민주화라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저도 잠깐 고민이었는데요. 그 정의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민주화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에 있어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를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의료 서비스는 소비자의 무지가 가장 강한 서비스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대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지식은 저희는 거의 없게 되고, 그래서 의사 앞에서는 우리는 을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설명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자유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병원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기 병원은 대부분 수도원 등 종교시설에서 요양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어 오다가 산업혁명 이후의 병원은 분업화와 협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대규모의 현대식 병원들이 등장하고요. 근데 여러분, 병원 좋아하세요? 병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 맛없는 음식, 그리고 가서도 2~3시간씩 대기는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병원 진료비는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의 병원은 완전히 달라진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감염의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이 병원은 그런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에도 모자란 시설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진료가 필요해진 시기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자유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사 혹은 병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의료 서비스는 의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상황이 혹시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의사여야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아닌 그 누군가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는 위의 세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자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빅데이터, AI, 즉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력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 시대는 의료 서비스 민주화를 앞당기는 환경 변화를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 1에 대한, 그래서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 암센터의 의사들과 IBM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빅데이터 기반의 진료 지원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왓슨 포 oncolog인데요. 2016년에 저희 가천대 길병원이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그리고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의 진단 속에서 내가 어느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점점 병원 진료 서비스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게 되면 될수록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자유입니다. 병원 밖의 진료가 가능할까? 미국인의 64%가 진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약 46%,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집에서도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아까 64%가 병원 진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원 진료비 대비 홈케어 진료비는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가 지금 확산되고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장벽이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의사, 의료기관, 그리고 환자가 모두 수용하는 장벽만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곧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는 입원으로 인한 일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일상 속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내 손자, 내 손녀, 그들을 보면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으로 병원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사이버 병원과의 경쟁도 혹시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 아마존이 처방전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병원이 아니라 SK나 KT와 같은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한 제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 시장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주도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 병원 속에서의 진료가 아니라 병원 밖의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변화. 세 번째, 기존 병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이버 병원들과 함께 경쟁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변화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다행히 진화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현명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종이 사람 말입니다. 성공적인 보건의료기관은 전략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고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그리고 보건의료기관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저와 함께, 그리고 가천대 의료경영학과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